간신히 회생하나 했던 니콜라가 또다시 위기의 늪에 빠졌습니다. 상장 폐지라는 위기에서 겨우 주가를 끌어올린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요. 주가는 금세 다시 1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언제 다시 상장 폐지를 걱정하게 될지 모르죠. 일단 위기의 시작은 최근 있었던 대규모 리콜입니다. 니콜라는 배터리 구동 전기 트럭 클래스 A 트레를 총 209대 리콜했는데요. 지금까지 인도한 전기 트럭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기 트럭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리콜을 단행한 이유는 배터리팩 내부에서 냉각수 누출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재 사고 다들 기억하시나요? 니콜라 본사에서 한 대의 전기 트럭에 불길이 휩싸였던 사건인데요. 당시 니콜라는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판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3자 조사기관이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배터리팩 결함이 화재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른 전기 트럭도 같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지난 11일 보도된 이 소식에 당시 니콜라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후에는 나름대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주가가 급락한 거냐? 도대체 어떤 악재가 니콜라를 짓누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콜라가 목표 인도량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기업, 나아가 자동차 기업에게 있어 생산량과 인도량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생산량과 인도량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기업들이 매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서 두 수치를 공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고요. 그리고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생산량과 인도량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아닌지가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니콜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니콜라는 21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니콜라가 과거 제시한 목표 생산량은 최대 500대, 그리고 목표 인도량은 350대였는데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이번 이벤트로 인해 전기 트럭 생산을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연간 배송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힌 거죠. 사실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 흠이 있는 전기 트럭을 모른 채 생산하거나 인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함을 해결할 때까지 모든 것을 멈춰야 하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생산과 인도가 언제 재개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니콜라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은 결함이 있는 차종을 리콜한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리콜 사태의 여파인데요. 화재 위험이 있는 차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됐으니 이를 해결해야만 하겠죠.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실제 니콜라도 부품을 수리하거나 대체품을 찾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유동성이 말라붙은 상태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자금 유치에 애를 먹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니콜라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데요. 니콜라는 전환사채 발행을 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억 2,500만 달러의 선순위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환사채 이자율은 5%며 전환가액은 0.4달러에서 2.94달러인데요. 1차로 1억 2,500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우선 발행한다고 합니다. 전환사채란 쉽게 말하면 이 채권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한 겁니다. 채권과 주식의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때는 보통 회사채와 동일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주식 전환권이 발동하면 투자자가 원할 때 주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전환사채가 자금을 끌어모으는 데 드는 비용, 즉 이자 비용을 줄이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옵션이 추가돼 있어 일반 채권에 비해 이자 수준이 낮거든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악재입니다. 아무리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게다가 니콜라의 현재 재무 상태가 위태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후에는 주주 가치가 희석됩니다. 주식 수가 급증한다는 의미니까요. 따라서 통상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은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공백이죠. 전기트럭 사업이 거대한 난관에 부딪혔으니 니콜라는 이제 수소트럭 사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니콜라가 주력하고 있는 건 수소트럭이니 이 사업이 잘 풀려준다면 지금의 위기도 어느 정도 해소되겠죠. 그러나 니콜라의 수소트럭 사업에도 악재가 덮쳤습니다. 바로 에너지 사업 부문을 맡고 있었던 캐리 맨데스 사장의 사임이 있었죠. 캐리 맨데스는 니콜라로 적을 옮긴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니콜라의 수소트럭 업체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죠.
실제 볼테라와의 파트너십을 성사시킨 것도 캐리 맨데스입니다. 당시 니콜라는 볼테라와 수소 연료 공급 인프라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수소 트럭 사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니콜라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를 갖는 계약이었죠. 그런데 이 계약을 따온 인물이 니콜라를 떠나게 된 겁니다. 물론 캐리 맨데스가 사임했다고 해서 두 기업의 공동 전선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최종 계약에서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정도로 역량 있는 인물이 떠난다는 건 그만큼 커다란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뜻하죠. 수소트럭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뼈아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캐리 맨데스가 떠난 자리를 당장 채우는 것도 어렵고요. 아직 캐리 맨데스의 후임이 누가 될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악재에 악재가 겹친 가운데 월스트리트에서도 우려가 가득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저가 매수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지금 니콜라를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경고가 잇따르고 있죠. 도이치뱅크의 엠마누엘 로스너 애널리스트는 현재로서는 니콜라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역시 니콜라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니콜라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데요. 쏟아지는 우려의 시선을 이겨내고 니콜라가 다시 한번 회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